안녕하세요. 학예연구사 박효린입니다. 네, 이번 특별전 다시 새가 날아든다는 원앙도, 화조도, 맹흥도, 봉황도 등 우리 박물관이 소장한 조선 후기 새 그림 31점과 이지양, 인세인박 작가의 작품을 함께 선보입니다. 또한 물총새, 참매, 두루미 등 표본 10점을 함께 전시하여 그림 속 새와 비교하며 쉽고 재미있게 전시를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과거 새를 그린 이미지 하나하나에 간절한 소망을 담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소망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의 상징 의미와 인생의 주기를 연결하여 각 시기마다 어떤 새가 날아들게 될지를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전시장은 크게 3개의 섹션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시작하는 이에게, 두 번째, 비범한 이에게, 세 번째, 노후를 준비하는 이에게입니다. 나에게 어떤 새가 날아들게 될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다시 새가 날아든다. 전시 투어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섹션 시작하는 이에게입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이, 신혼부부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죠. 이들에게는 오리, 원앙, 꿩 등이 쌍을 휘러 날아듭니다. 한자의 도금이나 새의 생태적 습성에 따라 장원급제나 부부 금실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동하겠습니다. 네, 그림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쌍합도입니다. 한 쌍의 오리가 연꽃 아래에서 유영하고 있습니다. 오리 앞은 갑과 조를 합해서 만든 글자고 연꽃 연은 이따을 연과 발음이 같아 계속 이어진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 둘을 함께 그려 속가와 대가에 연속해서 합격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여기에 열매가 가득 찬 연밥조는 물총새를 그려 다산의 염원을 더했습니다. 네, 쌍합도 옆으로 원앙을 그린 원앙도 2점이 보입니다. 그 중에서 왼쪽의 원앙도를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쌍의 원앙이 활짝 핀 모란 아래 헤엄치고 있습니다. 부부 금실을 상징하는 전설의 새는 비익조인데 이 새는 암수의 날개가 하나씩 있어서 짝을 이루어야만 날 수 있다고 합니다. 원앙은 비익조를 닮았다고 여겨지면서 부부애를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모란은 꽃 중의 왕으로 부귀영화를 상징합니다. 원앙 한 쌍과 모란을 그려 부부가 다복하게 살기를 기원하는 그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원앙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데 개체수가 적어서가 아니라 백년해로라는 문화적 상징성을 띠는 동물로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네, 조류 90% 이상이 사회적 일부 일처 교배 체계를 이루고 있지만 원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앙의 상징성과 실제 습성의 괴리가 아이러니합니다. 원앙만이 부부 금실을 상징하는 것은 아닙니다. 앵무새의 꿩도 부부 금실을 상징하는 새로 자주 그려지곤 했습니다. 껍질 속 알갱이가 가득 찬 석류는 다산을 상징합니다. 옆으로 살짝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쌍쌍이 그려진 새들과 탐스럽게 핀 모란 국화가 어우러져 있는 이런 화조도는 신혼방을 화사하게 장식하기 좋은 그림이었습니다. 네, 첫 번째 섹션 시작하는 이에게 관람을 마치고 두 번째 섹션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섹션 비범한 이에게입니다. 비범한 이에게는 카리스마 있고 우아한 모습으로 주변을 압도하는 봉황, 학, 매 등이 날아듭니다. 새의 습성과 생김새에 왕, 군자, 선비의 덕목을 부여하고 그것을 본뜨고자 하는 염원을 담긴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이지양, 인세인박 작가의 작품도 함께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네, 함께 보실까요? 네, 지금 전시된 작품들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제작되지 않은 그림으로 추정되는 맹흥도입니다. 일본 에도 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함께 전시되어 있는 표본과 비교해 보면 얼마나 사실적으로 그려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2폭에서 5폭까지는 흰색 바탕에 회갈색 가로줄이 조밀한 배를 가진 성조 참배입니다. 1폭과 6폭에는 배에 굵은 갈색 세로줄이 있는 유조인 보라매를 그렸습니다. 붉은 절근에 묶여 횃대 위에 앉은 모습은 사냥을 위해 훈련받은 매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네, 매 사냥은 나라에서 허락한 응패를 소지해야만 가능한 상류층의 향락 문화였습니다.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치밀한 묘사와 매 역동적인 자세를 통해 그 위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문자도와 인세인박 작가의 작품을 함께 확인하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먼저 문자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도에는 유교적 윤리관을 담고 있는 효제, 충신, 예의, 염치 8자의 그 문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획 안에는 글자와 관련된 고사나 설화의 소재를 조합해서 그려 넣었습니다. 제에는 벌레 하나를 잡아도 서로 나눠 먹을 정도로 우애 깊은 형제를 표현한 할미새, 신은 약속과 믿음을 상징하는 편지를 물고 있는 흰 기러기, 의에는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변하지 않는 부부간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한 쌍의 물소리를 그렸습니다. 네, 이제 인세인박 작가의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특별전을 위해 특별히 제작한 인세인박의 미디어 레코딩입니다. 그의 도자기에 새겨진 글과 그림은 고상하거나 우아한 것이 아닙니다. 트위터를 상징하는 새 아이콘, PC에서 볼 수 있는 경고 메시지 등입니다. 즉, 비물질 세계를 상징하는 그림과 텍스트를 현실의 물질 세계에 새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래의 맥락에서 떨어져 나와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게 됩니다. 도자기는 가장 오래된 미디엄이자 기록을 새기는 미디어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인세인박 작가는 말합니다. 기록의 기능과 당대의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문자도와 인세인박 작가의 작품은 묘하게 닮아 있습니다. 네, 인세인박 작가의 또 다른 작품 스크린세이버가 보입니다. 일정 기간 지속될 경우 번인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모니터에서 반복적으로 재생되는 문장에서 통제된 세계를 벗어나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네, 유교적 윤리관을 보여주고자 하는 문자도와 함께 설치하여 역설적으로 그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보다 분명히 하고자 했습니다. 이번 전시에 날아든 새 중 유일하게 상상의 새를 그린 봉황도입니다. 중국 최초의 자전 설문해자에 따르면 물고기의 꼬리, 호랑이의 등, 용의 무늬, 원앙새의 깃, 뱀의 목, 제비의 턱, 닭의 부리, 황새의 이마를 가졌다고 합니다. 좋은 뜻을 가진 동물의 장점을 선별하여 상서로운 봉황을 그린 것이죠. 네, 어질고 현명한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 등장한다고 하여 성군의 상징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두루미와 백로, 표본을 함께 전시해서 그림 속 새와 자연의 새를 한눈에 쉽게 비교해 볼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학의 고고한 자태와 고상한 기품은 지조에 있는 선비를 상징하기에 제격이었습니다. 백로도 유사합니다.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시조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검은 까마귀와 대비되는 하얀 백로는 곧 청렴한 선비를 의미합니다. 네, 이재항 작가의 스케이프 영상이 있는 공간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이재항 작가의 스케이프는 경계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인간만이 아는 경계를 중심으로 필요 유무에 따라 자연이 만들어지거나 배치되고 또 그 사회적 질서 속의 생명은 유지 혹은 제거 대상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영상은 도시 두 곳의 풍경을 담고 있습니다. 한 곳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도시 한 구석으로 자리하게 된 백로 서식지이고 다른 한 곳은 사람들이 찾아오며 명소가 된 인공폭포입니다. 주택개발로 오갈 곳을 잃고 마을 주민들과의 사투 끝에 주변부로 밀려난 백로무리, 그리고 펌프로 물을 끌어올렸다 떨어뜨리며 사람들에게 시원하고 멋진 풍광을 제공하는 자연을 닮은 인공폭포. 전국 곳곳 도시화 과정에서 많은 것들이 더해지고 덜어지는 가운데 인간이 그어놓은 경계 밖으로 밀려난 자연과 그곳을 서서히 차지하고 있는 정제된 자연을 바라보며
우리 일상의 풍경을 생각해 보게 하는 작품입니다. 세 번째 섹션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섹션 노을을 준비하는 이에게입니다. 노을을 준비하는 이에게는 장수를 상징하는 학, 평안을 상징하는 기러기가 날아듭니다. 때로는 새와 이야기가 담긴 병풍을 곁에 두고 즐기기도 했습니다. 또 때로는 노년의 쓸쓸함과 기쁨을 새에 투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함께 작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수를 상징하는 10가지의 상징물을 소재로 그린 십장생도입니다. 십장생으로는 해, 구름, 산, 물, 바위, 학, 사슴, 거북, 소나무, 불로초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유일한 새인 학이 소나무 위에 앉은 장면은 극적 연출입니다. 실제 학은 뒷발가락이 퇴하해 나무에 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상하경에는 학이 1600년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학처럼 오랫동안 살았다는 의미로 장수한 사람에게 축하의 의미로 학수라는 것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학은 장수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동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작품 보겠습니다. 네, 기러기와 갈대를 소재로 한 노안도입니다. 갈대노와 기러기 안이 발음상 노안과 같아 노후의 안락함을 기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검은 화면 가득 기러기가 날고 있는 모습이 장관입니다. 11번째, 12번째 폭에는 아래와 같은 재화시가 적혀 있습니다. 다음 작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주보고 있는 고양이와 까치가 눈에 띄는 장묘도입니다. 이 그림을 읽기 위해서 각 소재에 대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고양이 묘는 늙은이 모와 중국어 발음이 마오로 같아 노년을 상징하고, 대나무 죽은 축과 발음이 유사하여 축하를 상징합니다. 여기에 기쁜 소식을 알리는 까치가 그려져 장수를 축하하는 그림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장묘도를 끝으로 특별전 다시 새가 날아든다 주요 작품 관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림 속 새와 실제의 새를 심도 있게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혜지 학예연구원이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학예연구원 고혜지입니다. 이번 특별전은 우리 관 소장민화 31점에 그려진 새가 어떤 새인지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자들과 함께 밝혀내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새의 생김새와 특징을 바탕으로 원앙, 참매, 가마우지 등 총 17종의 새를 특정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부터 자연의 새가 그림 속에서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에서는 원앙, 물총새, 꿩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원앙은 암수의 깃털이 확연하게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 탓에 암수를 다른 종으로 보고 수컷을 원, 암컷을 앙이라고 이름 붙였다가 같은 종임을 알게 된 후 둘을 합쳐 원앙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번식기에만 관찰할 수 있는 특징으로 비번식기에는 암수의 깃털이 똑같다가 번식기가 되면 수컷이 털갈이를 하면서 화려한 외형을 갖추게 된다고 합니다. 번식기의 수컷은 주황색을 띤 은행잎 모양의 깃이 위로 솟아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러한 특징이 그림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섹션에서는 참매, 닭, 학, 백로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먼저 참매는 어린 새인 유조와 성조를 깃털색과 무늬를 통해 구분할 수 있는데요. 유조는 갈색 배에 세로줄 무늬를 가지고 있고 성조는 흰색 배에 가로줄 무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의 무늬뿐만 아니라 흰색의 눈썹선으로도 유조와 성조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유조는 눈썹선이 흐린 반면 성조는 뚜렷한 흰색의 눈썹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새는 학입니다. 붉은 피부가 드러나 있는 정수리와 길게 뻗은 다리가 실제 학의 모습을 그대로 그려낸 듯 생생합니다. 흰색과 검은색의 깃털을 모두 가진 학과 달리 옆에 백로는 몸 전체가 새하얗습니다.
그림 속 백로의 생김새에서 눈에 띄는 것은 머리의 장식깃인데요. 이러한 모양의 장식깃을 가진 새는 새백로입니다. 그런데 사실 새백로는 한 가닥의 장식깃을 가진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그림에는 과장이 더해져 여러 가닥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섹션에서는 참새, 제비, 새기러기, 가마우지 등의 새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마지막으로 만나볼 새는 가마우지입니다. 끝이 구부러진 부리, 발가락 사이의 물갈퀴가 가마우지의 특징인데요. 그림 속 새의 발을 자세히 살펴보면 동그랗게 물갈퀴를 표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늦가을에 우리나라를 찾는 가마우지는 암초가 많은 절벽에서 생활하는데 이러한 생태적인 특징을 암벽 위에 서 있는 모습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림에 그려진 새는 색상이나 형태가 다소 과장되게 그려지기도 했지만 실제 외형과 생태적인 특징을 잘 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연의 새와 그림 속 새 비교를 마치고 이제 전시를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포인트 공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학예연구원 홍미래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공간은 바로 관람한 김에 세계 일주 영상부입니다. 다시 새가 날아든다. 전시를 관람한 김에 새에 대해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새와 관련된 영상을 전시한 공간인데요. 여기 전시되어 있는 4편의 영상은 경기대학교 대학생팀과 힘을 합쳐 제작하였습니다. 먼저 까치의 설날은 왜 어제일까는 동요 설날 속 까치의 설날이 어제인 이유와 관련하여 순 우리말의 변형, 길조, 일제에 대한 저항 등 다양한 설을 소개합니다. 까마귀 다시 날아든다는 부정적 인식을 가진 까마귀의 색다른 모습을 삼국유사 속 다양한 설화와 함께 보여줍니다. 멸종위기 새 무엇이 있을까는 우리나라에서 멸종위기에 처한 새, 그 중에서도 다시 새가 날아든다 전시에 등장하는 두루미, 참매, 흑비둘기를 주제로 서식지, 생김새, 멸종위기 이유 등을 설명합니다. 그 시절 왕이 좋아했던 매사냥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이자 우리의 전통 놀이인 매사냥의 방법과 현재를 담았습니다. 4편의 영상 모두 수성박물관 유튜브에 공개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포인트 공간은 구동준 학예연구원이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학예연구원 구동준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메시지 앤 메신저입니다. 관람객 참여 공간인 메시지 앤 메신저는 문헌 아카이브 새 메시지와 파랑새 메신저의 두 코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문헌 아카이브 새 메시지는 새와 관련된 다양한 역사적 기록들과 문헌 자료, 그리고 상상의 동물을 더해 재치 있게 구성한 박물관 속 도서관입니다. 새 메시지의 벽부는 다시 신비한 동물 사전, 기억이 새록새록의 두 코너로 구성됩니다. 앞서 이 구역에 등장했던 상상의 새 봉황 기억하시나요? 신비한 동물 사전은 더욱 많은 상상의 동물을 관람객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 기획한 코너입니다. 이 코너는 동서양의 대표적인 상상의 새 6마리를 모아 구성했습니다. 용맹하고 멋진 이 새들은 힘이나 권력의 상징으로 이용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기록이 새록새록을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550여 종의 다양한 새들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새에 관한 기록은 1500여 년 전 삼국시대에도 등장할 만큼 역사가 깊습니다. 새와 함께 살아갔던 조상들의 모습을 이 공간을 통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책꽂이에는 새를 주제로 한 동화, 소설, 도감 등 다양한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새 메시지, 새 관련 기록 모음집은 새 관련 기록을 모아 우리 박물관에서 자체 제작한 도서입니다. 우리의 대표적인 역사책과 문집에서 총 135건의 사료를 모아 구성했습니다. 조상들이 새를 보고 느꼈던 감정들이 기록 안에 생생히 녹아 있다는 것이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다음 파랑새 메신저 코너는 신수정 학예연구원이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학예연구원 신수정입니다. 파란 박스가 보이는 이곳은 파랑새 메신저입니다. 그리운 이에게 보내는 엽서를 쓰고 파랑새 메신저 박스에 넣으면 이벤트에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테이블 위에는 파랑새 메신저 박스와 엽서함, 안내문이 부착된 수납함이 있습니다. 엽서함에는 5종류의 새가 그려진 엽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마음에 드는 엽서를 한 장 골라 뒷면에 보내는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 받는 사람을 적어주세요. 새 도안을 색칠하고 마음을 담은 글을 적으면 엽서가 완성됩니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인 소장품과 엽서 속 그림으로 만든 마스킹 테이프 2종도 준비하였으니 함께 꾸며주세요.
완성된 엽서는 왼쪽에 파랑새 메신저 박스에 넣어주세요. 한 달에 한 번 선정한 3명에게 박물관이 메신저가 되어 엽서와 기념품을 대신 전달해 드립니다. 안내문 위쪽의 QR코드를 통해 박물관 인스타그램과 카카오톡을 팔로우하시면 매달 첫째 주 월요일에 추첨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시에 대한 좋은 기억을 담아 파랑새를 통해 그리운 이에게 엽서를 보내는 것은 어떠신가요? 이렇게 소성박물관은 관람객과 소통하기 위하여 참여 공간을 연출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포인트가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직접 방문하셔서 전시 관람과 함께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소성박물관 특별전 다시 새가 날아든다. 학예사와 함께하는 전시 투어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전시는 내년 6월 14일까지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